unmeasurable. That's what they want. 샬롬 샬롬, 조이 예루살렘의 조성은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소유권 발언의 숨은 뜻과 그 말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네타냐후는 워싱턴을 방문해 새롭게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취임식 이후 첫 외교 정상과의 회담으로 네타냐후는 이 첫 회담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네타냐후는 트럼프와 모든 이들을 놀라게 만든 충격적인 발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가자에 대한 트럼프의 계획을 공개한 공개 성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놀랍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이 가지게 될 것, 그리고 미국이 가자의 모든 가자 난민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주시켜 정착하게 한 뒤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가자를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가자는 이제 미국이 관리한다라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또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무리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가자의 소유권을 가지겠다는 것인지 실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그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실제로 요르단과 이집트의 시민들은 가자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공식 성명을 한 것일까요? 네타냐후는 그런 트럼프의 제안에 왜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사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은 이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하마스를 휴전 협정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려 했던 2020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을 논의했었고 공식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평화협정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평화협정 역시 매우 파격적이었으며 이 평화협정의 내용을 놓고 트럼프가 두 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하여 협정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던 많은 이들이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아브라함 협정 역시 트럼프의 주최하에 진행되었었는데 이 아브라함 협정 역시 일간에서는 내용이 없는 협정이라는 등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협정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발전했었는지를 봐야 하고 또한 이번 가자 지구에 대한 발언의 맥락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기의 딜이라고 불렀던 지난 2020년 1월에 발표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은 정착촌에 대한 것은 물론 경계에 대한 것과 안보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국가를 인정하도록 보이던 이유는 경계에 있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20%만 보유하게 되는 것은 물론 팔레스타인이 웨스트뱅크의 대부분의 영토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것에도 동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수도를 두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보에 있어서는 IDF가 웨스트뱅크에 그대로 주둔할 수 없으며 팔레스타인 국가로 향하는 방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 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말 그대로 두 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한 협정이라고 말하며 트럼프의 이 협정에 네타냐후가 동의한 것은 물론 매우 흡족해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협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경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20%를 보유하게 되며 가자 이집트 국경 근처에 네게브의 소량의 땅은 잃게 될 것이며 팔레스타인은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 내에 대부분의 영토의 길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다만 모든 국경의 통제는 이스라엘에게 그 주도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안보 장벽 밖에 있는 북부 및 동부 지역인 카프르 아카브, 아부디스, 슈아파티의 절반에 근거한
동예루살렘의 수도를 두게 될 것이며 만일 이 결정에 있어 팔레스타인이 거부 의사를 표할 경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분단됨 없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정착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요르단 계곡과 요르단강 서안의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도시 경계가 아닌 그들의 안전 경계선에 따라서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15개의 고립된 정착촌 역시 포함되며 따라서 일부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의 정착촌 역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간 이스라엘의 새로운 건설은 금지되며 단 IDF는 정착지에 주둔할 수 있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안보를 통제하게 되며 서안 지구에 그대로 주둔할 수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측이 ABC 지역을 포함한 유대와 사마리아의 약 70%에 해당하는 영토에 근거를 가지게 되며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로 향하는 길은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팔레스타인이 이 계획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테러를 부추기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역시 그들의 모든 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앞으로 4년 이후부터 존재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계획을 이행할 것입니다. 트라이앵글로 알려진 지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카프르카라, 아라라, 다카 알 가르비아, 엘 파움 등으로 구성된 트라이앵글 지역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삼각 공동체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이 내용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는 두 국가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는데 이 제안들을 팔레스타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 조건 가운데는 테러를 위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의 모든 행보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고 4년 뒤에나 생길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일까? 팔레스타인은 즉각 이 세기의딜의 내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20년 1월 28일에 공식 발표된 이 세기의딜의 내용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월 2일 세기의딜을 거부한다고 발표하고 그에 더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아예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으며 또한 당시 가자에서는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다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팔레스타인들이 이 딜의 내용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이 중동 평화 계획은 사실상 이들이 거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쓰여졌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조항 중에 만일 이들이 거부하면 동예루살렘은 나뉘지 않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게 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두 국가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측을 조금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조항들을 따져보면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조건들과 함께 이스라엘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네타냐후가 세기의 딜 발표 이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권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에 동의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국가 문제에 관한 성명을 포함시키는 것과 국가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이슈라고 말하며 자신은 트럼프 계획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팔레스타인들의 관점에서 이 딜은 매우 높은 허들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어떠할까요? 트럼프의 이번 가자에 대한 계획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이 가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엉망이 된 가자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는 가자 지구의 모든 주민을 영구히 대피시킬 것이며 요르단과 이집트로 하여금 이 가자 지구 주민들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두 떠난 뒤 폐허가 된 빈 가자의 거리와 도시들 속에서 잔해들을 치우고 폭발물들을 모조리 제거해 깨끗하게 만들며 이후 그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자 지역을 철거하면서
가자 주민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가자의 주민들은 살 수 있는 환경을 새롭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자인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잔해 속에서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그들 역시 총에 위협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도 역시나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요르단과 이집트의 반응입니다. 트럼프는 그들이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한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협정도 정상화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는 이것은 가능성이 아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집트와 요르단의 반응 속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협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조금 더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주도하에 진행되던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도하에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수단과 모로코의 아랍의 일부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맺은 공식 평화 조약입니다. 이 협정에 아랍 국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완전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또한 이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은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제외하고 12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또한 모로코 역시 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미국이 나서서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협정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협정은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중동 지역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이 협정을 통해 해당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평화적인 협력 관계로 지금도 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들과 아브라함 협정과 비교해봤을 때 이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공동 성명이 가지는 파급 효과는 무엇이며 왜 이러한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일까요? 가자의 소유권을 미국이 가지겠다고 말한 트럼프의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 공동성명에 영향을 받을 이들이 누구인지입니다. 미국이 가자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은 분명히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 그리고 후티 반군 등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적국들 그리고 하마스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가자를 미국이 소유하게 될 때 그들이 가자에서 벌이는 모든 행보는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버티고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이들은 이제 제1의 강대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특히 하마스에게 인질을 석방하라고 이야기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더 강경한 공격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의 인질들의 문제가 이스라엘에서 다루고 싸워야 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들뿐 아니라 미국이 가자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은 유럽연합과 전 세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마치 팔레스타인들을 피해자로 몰고 가는 그리고 마치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가자의 난민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듯 보이는 유럽이 악마의 프레임을 이스라엘에 씌우고 있는 그 모습들은 현재 UN 그리고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얼마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트럼프는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가 가자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미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실제 이 공동성명이 있은 후 트럼프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을 전쟁범죄로 고소한 ICC를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가자인들의 이주 대상 국가들입니다. 즉, 왜 이집트와 요르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들인가? 그들이 가자의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같은 이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것들 역시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바이든 정부 역시 전쟁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난민들을 이집트와 요르단 국경을 통해 보내려 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시민들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국경 수비대의 한 군인은 넘어오려는 가자인을 향해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트럼프는 몰랐을까요? 트럼프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2020년 세기의 딜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집트와 요르단이 가자의 난민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부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트럼프는 굳이 그 두 국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제안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굳이 이 제안은 성사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믿는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오피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은 바라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 나는 분명 가자인들을 새롭게 살아갈 희망의 땅으로 보내려 했는데 그것에 분명 이집트와 요르단이 전쟁 중에 그들을 보호해야 하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난했던 그들이 가자인들을 품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가자인들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어쩌지? 나의 믿음이 배신당했네. 아무튼 나는 정말 모두를 위한 선한 마음으로 한 제안이다. 단지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가자인들에게 이러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일까요? 가자인들을 우롱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트럼프는 가자인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자인들을 실질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들에게 자유를, 가자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외치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선동하는 그 아랍인들, 그 이슬람의 모든 이들은 사실 가자인들을 진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가자인들의 자유, 팔레스타인들의 자유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없애고 싶어하며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자인들에게도 역시 너희를 자유롭게 지금의 모든 위기 속에서 구할 자들은 이슬람의 같은 아랍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거짓, 이슬람의 선동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경하게 비난하던 그들조차도 사실은 너희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 조그마한 땅도 나눠줄 마음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트럼프나 네타냐후는 가자의 소유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기의 결국 무산된 것과 같이 이 가자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 역시 결국은 무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무산되기까지 이어질 분명한 효과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국가 해법을 주구장창 떠들던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나라들이 이 세기의 딜 이후로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입을 다물었듯 이번 가자의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던 나라들이 가자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네타냐후를 비난하던 모든 일들에서 조심스러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공동성명 이후 이스라엘 안에 여론은 네타냐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인질 협상과 휴전을 놓고 분열하던 이스라엘의 사회를 어느 정도 진정시켰으며 멈춰졌던 아브라함 협정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유권이 무산될지라도 많은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은 함께한다.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말입니다. Yeah, please go ahead. Go ahead.